자, 넛지는 부드러운 계열인데요. 이 넛지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런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자본주의 시대에 여기는 정부가 나서서 강압적인 방법으로 어떤 정책을 내세우면 반발도 클 뿐더러 들이는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떨어지니 여기는 정부나 기업이나 조직은 선택 설계자들이 나서서 부드러운 개입, 넛지로 이끌어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게 여기는 저자의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넛지라는 책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인간과 이콘이 나옵니다. 이콘이 뭐의 약자일까요? 호모 이코노미쿠스의 약자입니다. 경제적 인간이고 항상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인간의 줄임말인데 중요한 건 우리 인간은 똑똑한 것 같지만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예들을 들고 있는데 제가 전현무 씨에게 직접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자, 테이블 A하고 B가 있습니다. 자, 느낌대로 대답하세요. 네. 전현무 씨, A와 B 중에 어느 테이블이 더 넓어 보입니까? A입니다. A. 정답은 틀렸습니다. 틀린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아우. 대부분의 호모사피엔스는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저도 되게 놀랐는데요. 저 두 개 다리를 다 떼. 상판만 가지고 방향을 똑같이 하잖아요. 길이와 면적이 똑같아요. 저거 약간 착시예요, 착시. 우리 눈이 그렇게 맞아. 보는 거야. 눈이 아니 B를 왼쪽으로 이렇게 내리면 네, 똑같다고? 똑같다는. 똑같아요. 에이 아닐걸?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선배 이렇게 옆으로 한번 봐보세요. 비슷해요 A도. 이렇게. 아니 오. 그렇지 않아요? 오, 그렇네요. 그쵸? 아니 이거 약간 조작이 있는 것 같은데? 조작 아니, A가 없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예, 그래서 호모 이코노미쿠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이상향이고요. 인공지능이 가장 여기는 호모 이코노미쿠스에 가까운 존재일 텐데 인간은 그렇지가 못해요. 왜 그렇지가 못하냐면 여기 있는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마다 본능을 가지고 태어나요. 이걸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호모사피엔스의 두 가지 시스템이 뭐가 있냐면 자동 시스템이 있고 숙고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자동 시스템 뭐고 숙고 시스템 뭐냐? 자동 시스템은 일단 본능적이고요. 직관적이고요. 시간이 필요 없고요.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숙고 시스템은 시간도 필요하고 심사숙고해야 되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난기류를 만나요. 그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불안해. 무섭죠? 네. 그게 자동 시스템이에요. 아 즉각적인 느낌. 즉각적인. 이거 뭐 노력해요? 자동 시스템? 아니요? 시간 걸려요? 아니? 바로 느끼죠. 이게 직관이에요. 이게 자동 시스템인데 그와 동시에 전현무의 또 한쪽 뇌에서는 끊임없이 숙고 시스템이 작용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러다 추락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 비행기는 자동차 사고에 비해서 65분의 1의 확률밖에 안 돼. 사고 날 확률이. 죽을 일 없어.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숙고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이게 되게 합리적이잖아요. 네. 이대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면 굳이 넛지라는 책이 필요가 없는데 우리 인간은 대부분 여기에 의지를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강아지 사료를 사는데 저 일주일 걸렸어요. 다 들어가 보고 맞아. 재료 확인하고 성분 유기농 보고 그래갖고 심지어는 바로 구입한 게 아니고요. 샘플을 얻어옵니다. 먹여보고 변의 색깔을 확인을 해요.
야. 냄새는 어떤지. 그리고 제가 사거든요. 근데 너무 심한 게 아니라 보통 우리가 옷을 사도 뭐 입어보고 반품하고 고민하고 장바구니에 담았다가 굉장히 심사숙고해요. 네. 그런데 그런데 제가 적금을 들었어요. 작년에. 은행에 갔다 권유로 적금을 들었거든요. 강아지 사료 일주일 걸렸죠. 적금에 사인하는데 얼마 걸렸을 것 같아요? 저 7분 걸렸어요. 설명 듣고 무슨 소린지는 모르겠어. 근데 서류에 사인하래. 전체 동의합니다. 보험을 들거나 노후에 연금에 가입을 하거나 주식에 투자를 하거나 적금을 드는 건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택인데 정작 중요한 선택은 자동 시스템으로 선택을 하고 강아지 사료나 옷을 살 때는 여기는 숫골 시스템이 작용을 하는 거죠. 이게 인간의 문제인 거예요. 비용도 심지어 더 적게 드는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한테 뭐가 필요해요? 부드러운 개입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인간이 얼마나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존재인지에 대한 테스트를 몇 개 전현무 씨를 통해서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임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직관적으로 대답하시면 돼요. 자동으로. 자, 어느 호수에 커다란 연꽃잎, 수련잎으로 넣습니다. 책에서는 연꽃잎들이 떠 있습니다. 매일 연꽃잎들이 차지하는 너비는 2배로 늘어납니다. 연꽃잎들이 전체 호수를 덮는데 48일이 걸린다면 호수의 절반을 덮는 데는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24일. 정답은 47일.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 갑니다. 5대의 기계로 5개 장치를 만드는데 5분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100대의 기계로 100개의 장치를 만드는 데는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하나, 둘, 셋. 5분. 오. 문남. 전문남 자, 그런데 이제 불행히도 인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이콘으로. 많이 듣고 있는 얘기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얼마를 고를까요? 100분이라고 그러겠죠. 맞아요. 똑똑한.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청자 여러분들 보면 5대의 기계가 5개의 장치 만드는데 5분이 걸렸어요. 그럼 100대의 기계가 100개의 장치 만드는데 5분 걸리겠죠. 세 번째 문제 갑니다. 과연 전현무는 인간일까요? AI일까요? 자, 야구 배트가 있습니다. 야구 공이 있습니다. 둘이 합쳐서 가격이 11,000원입니다. 근데 여기는 야구공보다 야구 배트가 10,000원 비쌉니다. 그러면 야구공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저는 문제는 남자 출신입니다. 언뜻 든 생각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언뜻 든 생각인데 말 안 하겠습니다. 자존심이 상해. 이미 자동 시스템이 우리가 한번 났어. 자동은 이미 자, 이러면서 지금 시간 벌고 있거든요. 제가 전현무 알거든요. 자, 전현무 하나, 둘, 셋, 얼마? 계산이 안 되지. 보통 사람들이 얼마라고 그럴까요? 1,000원, 10,000원. 그렇죠. 아,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대답하면 이게 돼요. 자동이야. 아니 근데 나 숙고가 왜 작동을 안 해? 아니, 여기서 수거가 작용이 되면 그건 AI지 인간이 아니지. 전현무는 따뜻한 피가 흐르는 인간임이 난 밝혀졌어요. 사람이 축하드립니다. 인간 냄새 나는 사람이었어. 확실한 건 인간 냄새 나요. 인간 냄새. 와, 그게 뭐냐면 순간 넘어갈 정답이 뻔했어. 뭐냐면 말을. 저 다 넘어가요, 진짜. 네, 저도 틀렸어요. 저도 틀렸어요. 네, 진짜? 500원이에요, 500원. 짜증나.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풀 수 있는 걸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틀려요. 맞추신 분 계십니까? 교수님 궁금해요. 저요? 네. 저는 솔직히
네, 저는 맞추긴 했어요. AI야. 즉각적으로 맞추셨어요? 아니요, 즉각적으로 못 맞추고요. 가만히 있어 봐. 10,000원이고 1,000원이라고 유도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합하니까 그렇게 안 되네. 근데 자동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럼 그래서 출제자 막 의도를. 생각해서 1,500원, 500원이겠구나 그렇게. 지금 이게 전형적으로 두 번째 시스템. 스코어. 스코어 시스템으로. 왜냐하면 스코어 시스템을 먼저 쓰는 출제 경향이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네, 네. 자, 이제 얘기를 계속하면 인간이 얼마나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는지, 여기는 숙고 시스템이 아니라 자동 시스템이 얼마나 끊임없이 반응하는지, 우리에게 왜 너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예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데요. 그 예들을 몇 개 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는 기준선 설정 및 조정의 파트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기준선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반응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현무님이 기부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온라인 기부니까 와서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기부를 하는데 체크를 합니다. 네. 10,000원, 30,000원, 50,000원, 10,000원 이렇게 체크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바꿨을 경우에 어느 경우에 더 기부금이 많이 들어올까요? 이안. 당연히 이해아니죠. 네. 기준선 설정의 어. 대표적인 예예요. 자,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자, 현무 씨. 행복하십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1부터 10까지 번호에 체크를 하세요. 라는 질문을 해. 그리고 그 밑에 한 달에 데이트는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몇 번? 이렇게 쓰게 질문을 해요. 주관식으로. 예, 이 두 개가 상관관계 질문에 10%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똑같은 질문의 순서를 바꿔봅니다. 현무 씨, 저 한 달에 데이트 몇 번 하세요? 대답을 해야 됩니까? 현무 씨, 왜 당황하세요? 혀를 씹었어요 지금. 현무 씨, 주관식. 예. 행복하세요? 이렇게 바꾼 거예요. 같은 질문인데 바꾸잖아요. 그럼 첫 번째, 행복하세요? 데이트 몇 번 하세요? 그러면 예, 뭐 어느 정도 행복하고 데이트 몇 번 해요? 별 생각 없이 답하다가 이걸 뒤바꾸잖아요. 한 달에 데이트 몇 번 하세요? 데이트요? 언제 본지 기억도 안 나는데 그 다음 나온 질문이 행복한가요? 이렇게 나온 거야. 그 어떤 생각을 해요? 이런 젠장할 인생. 난 데이트도 못하고 상관관계가 순서만 뒤바꿨더니 60% 이상으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기준선 설정이에요. 그다음에 또는 뭐냐면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게 입수 가능성 발견법이라고 나옵니다. 자, 전현무 씨, 지금부터 제가 단어를 불러볼 테니까 좀 더 위험하고 치명적이고 두려운 단어를 선택하세요. 핵전쟁 대 콜라, 핵전쟁. 테러 대 감기, 테러. 비행기 사고 대 자동차 사고. 비행기 사고. 이게 정상이에요. 그죠? 생각을 해볼게요. 핵전쟁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벌어진 적이 없어요. 그죠? 콜라로 죽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보죠. 당뇨, 비만, 성인병, 고지혈증 등등등. 화약보다 설탕이 더 위험한 시대에 사는데 우리는 맹목적으로 화약을 두려워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테러를 볼까요? 테러 두렵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테러 최근에 일어난 일 있습니까? 없거든요. 죽은 사람 없어요. 그런데 감기로 죽는 사람은 부지기수예요. 그런데 우리는 테러를 더 두려워합니다. 비행기 사고로 죽는 사람 1억 명 중에 2명이에요. 자동차 사고로 지금 이 시간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살인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스스로?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 살인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살해 사건이 일어나면 무조건 뉴스에 나오고 핵전쟁,
테러, 비행기 사고, 살인 이런 것들은 우리 주변에서 벌어질 확률이 매우 적은 것들이지만 사람들은 이것에 더 큰 공포를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면 바로 이거예요. 아, 선생님, 당연히 준비해야죠. 우리 테러에 대비해서 공항에 이렇게 군인 견하고 경찰들 실탄 장비하고 CCTV도 달고 경찰 인력 늘려야지 무슨 말씀이세요? 맞지만 그거보다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될 건 어디예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한 상담 전화랄지 시스템이랄지 이런 환경들, 이거에 예산이 더 많이 가야 되는데 예산 배분이 잘못될 수 있으니 이건 충분히 너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유사성 발견법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 현무 씨,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이 영국을 폭격하는 지도입니다. 자, 딱 보셨을 때 그냥 융단 폭격해서 무작위로 떨어진 것 같나요? 아니면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더 폭탄을 투하한 것 같나요? 왠지 뭉쳐있네요, 거기가. 그죠? 네. 어디가 뭉쳐 있습니까? 강 쪽에도 뭉쳐있는데. 그죠, 템즈강 우측 가단부에 뭉쳐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좌측 상단부도 뭉쳐 있죠. 맞아요. 근데 과연 그럴까? 우리가 등분을 해서 나눠볼게요. 자, 4등분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4등분을 했는데 십자로 4등분을 한 거예요. 우측 하단하고 좌측 상단에 집중적으로 폭탄이 투하가 됐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선을 바꿔서 X 형태로 4등분을 해볼게요. 이러니까 어떻게 되죠? 무작위로 떨어진 거예요. 실제 이거는 무작위로 떨어진 건데 사람의 본능으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손실 깊이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인간은 이익보다 리스크를 싫어한다는 얘기입니다. 현무 씨. 자, 예를 들어서 현무 씨가 어떤 문제를 풉니다. 근데 이 문제를 풀었을 때 틀리잖아요. 10만 원을 잃어요. 아, 짜증나네. 틀리면, 음. 맞추면 얼마를 받아야 이 문제에 도전하시겠습니까? 최소한 50은 줘야 될 것 같아. 50. 제가 주변에 다 물어봤거든요. 대부분이 20을 얘기했어요. 적어도 좀 표현이 그렇지만 판돈이 걸린 돈이 2배는 돼야 최소한. 한다는 거죠. 최소한. 이 얘기는 뭐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익보다는 리스크, 위험을 더 싫어한다는 거죠. 맞아요. 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현상유지 편향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사람은 그냥 계속 반복되는 관성을 따라가는 본능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잖아요. 희한한 게 지정 좌석제가 아닌데 맞아. 앉는 데만 하는 저도 하원 달 때 앉는 데만 맞아. 있어요. 왜 신기하게. 그럴까? 징크스인가? 본능이에요. 본능. 본능. 버스 타면, 지하철 타면 앉는 자리 가서 하는 거예요. 맞아. 인간은 서는 데도 정해져 있어. 맞아. 변화를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예를 들었고요. 제가 제일 좀 와닿았던 거는 여기는 환경에 대한 너츠의 예였어요. 환경에서 대표적인 예는 뭐냐면 에너지 절약 너츠인데요. 그 집에서 에너지가 어느 정도 평균 이상 쓰잖아요. 이 구체예요. 동그란 건데 이걸 딱 설치를 하잖아요. 그럼 막 에너지를 많이 쓰면 이게 빨간색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뭐야, 야 TV도 꺼봐, 난방 좀 낮춰봐 그러잖아요. 파란색으로 바뀌어요. 이 구체 하나로 에너지 절감률이 확 늘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그 캘리포니아주의 전력 소비 이모티콘이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당신이 어느 정도 쓰는지를 알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뭐 평균보다 많이 쓴다, 적게 쓴다. 그럼 많이 쓰는 사람들은 당연히 네 이렇게 많이 쓰고 줄였는데 문제는 부메랑 효과가 있었어.
적게 쓰는 사람이 아 그래 나는 적게 쓰니까 좀 더 써도 되겠네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메랑 효과를 막기 위해서 이제 추가한 게 저 스마일 페이스 얼굴들. 적게 쓴 사람한테 웃는 얼굴을 붙여주고 많이 쓰는 사람한테 이렇게 했더니 그 웃는 얼굴 보고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해서 부메랑 효과가 안 생기고 계속 절약을 하더라는. 이게 넛지예요. 이 저자분은 우리의 세상이 수많은 넛지로 보다 좋아지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야를 떠나서 약간 가져다 쓰세요 하는 느낌으로 여러 가지 넛지의 일을 쫙 적어놨어요. 사례집이구나, 사례집. 사례집이에요. 이 책이 이제 10년 전에 나왔을 때는 엄청나게 신선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분들이 이걸 빨리 받아들여서 그런지 정말 넛지의 세상에서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실제 우리 생활에 필요한 넛지가 어떤 것들인지 함께 공감해보고 이 중에 좋은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갖다가 활용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좀 더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설민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